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여행이 좋아서 여행과 함께 사는 여행 전문가 우서방 우옥균 씨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2월의 중턱에 걸려있고 또 한국의 민속명절 설날을 즐기는 행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모국은 떠났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은 이어가고 한국 땅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여행 전문가이며 뭐든지 투어 대표이신 우옥균 사장과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랑방에 이렇게 관광 전문가가 나오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그만큼 또 관광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우서방이 본격적인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못 나오신 거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한인 여러분께 우서방 하면 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든지 투어의 우옥균입니다. 제 별명이 우서방이라고 하죠. 우서방. 네. 네. 우서방이라는 별명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예. 얼마나 됐어요, 역사가?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들, 딸을 키워주셨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불러준 이름이 너무 정겨워서요. 아, 네. 또 저의 성이 또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씨라서. 네. 네, 우서방 그러는 저희 네임 브랜드가 돼버렸죠. 장모님이 보통 이제 홍서방, 우서방 이렇게 예. 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여행사를 운영하시면서 또 네. 그대로 도용을 하셨군요. 네, 누구나 좀 쉽게 불러주시라고 해서 이름이 됐습니다. 이거 우서방에 가는 의미는 이제 서민적인 채취로 예. 우리 한인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허구많은 직업 많이 있는데 네. 왜 여행에다가 이렇게 모든 삶을 바치고 계신지. 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6남매거든요. 6남매요. 네, 근데 아버님이 늘 여행을 좋아하셨고요. 아. 어릴 때부터 저희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특히 아예 이제 어려서부터. 예, 특히 산에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의 꿈은 이제 그 산악인으로서 히말라야를 다 올라보는 게 꿈이었죠.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산악회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동기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살기로 미국에 정착하면서 여러 일을 하다가 때로는 또 신문 기자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형님이 태국에 계셨는데요. 그분이 여행사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태국에 휴가차 한번 갔다가 미국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당시에는 여행사만 있었고 여행을 안내하는 분이 시애틀에 없는 것을 착안해서요. 언제쯤 돼요, 그게? 그게 94년도입니다. 94년도. 네. 거의 20년이 넘었군요. 21년 전. 네. 25년 정도 됐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때에 시애틀의 대표적인 한국 관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간간히 그분이 손님의 요청에 의해서 관광을 해주는 걸 보고 네. 그럴 게 아니라 아주 여행만 전담하는 회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관광이라는 곳에서 일부러 1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네. 여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가족들하고 다니고 아는 지인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직업으로 해도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왜 정착하게 됐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저보다 미국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초청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여기 시애틀 북쪽에 에드몬드라는 곳에 그 피주 사운드가 물반 고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님이 워낙 낚시를 네. 좋아하시는데요. 네. 던지면 게가 나오고 네, 명태 종류에 나오죠. 네. 겨울에는 한치 나오죠. 아 이건 천국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삶의 터전이 환경이 좋다는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도 미국에 그 당시 오지 못했던 손자 손녀들이 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아버님이 와서 영주권을 따서 네. 또 5년 후면 미국 시민을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청할 목적으로 오시게 된 거죠. 네. 그 목표를 다 성취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네. 훌륭한 아버님. 네. 네. 근데 정말 물반 고기반 하니까 네. 그 뭐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고기만 잡았어도 뭐 먹고 살겠네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피주사운드의 물고기가 이제 거의 사라져서요. 네. 하도 이제는, 잡아서. 네. 태평양을 나가야만 네.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여튼 그 미국에 정착하시게 된 동기도 참 재미가 있네요. 그렇게 이제 관광업의 우서방으로 이름을 떨치시다가 전에 뭐 저하고도 방송도 하신 적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병을 얻으셔서 수술도 받고 예. 그런 다음에 어떤 좀 마음을 바꾸셔갖고 여행업을 떠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떠났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요. 아하. 5년 동안 투석을 하다가 네. 5년 만에 기적적으로 제가 투석을 마치고 네. 신장 이식을 받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기술 이제 시술을 하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잠시 레니어 네. 입구에 있는 산장에서 4년만을 이제 지내면서 네.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했죠. 휴식의 의미도 있고. 네네. 네. 어찌됐든 그렇게 좀 이제는 쉬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수술도 하셨으니까 예. 그랬는데 다시 이제 돌아온 짱고 예. 돌아온 그만큼 우서 이제 건강이 네. 회복됐고요. 돌아온 우서방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여행업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네, 건강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여행이 좋으세요? 여행 자체도 좋지만요. 네.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제 자신이 더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렇군요. 또 손님에게도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죠. 기쁨을 전달해 주는 직업. 네. 그래서 이제 남이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에 모든 걸 바치기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돌아온 우서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조금 보면 영어로 이 회사 이름이 모던지 투어, 모던지 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모던이라는 건 현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대시하고 지를 썼어요. 이거 지라는 뜻은 네. 제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굿이라는 굿. 좋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gorgeous. 고저스. 네. 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멋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드. 왜 하나님이라는 뜻이냐면 창조한 거 아닙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분.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또 네네, 가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 그리고 모던이라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요. 한글로는 뭐든지. 뭐든지. 네, 뭐든지 다 안내해드립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뭐든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투어. 네네. 여행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아주 네네. 심오하네요. 심오하다기보다는 부르기가 좀 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든지 여행사입니다. 뭐든지 투어. 네. 또 그러면 뭐든지 투어에서는 네. 뭐든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행에 관계된 거예요. 우선 공항에 오시면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항까지? 네, 공항 직접? 픽업부터 시작해서 와. 공항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원하는 그 맞춤형 투어를 합니다. 맞춤형. 네, 94년부터 IMF가 올 때까지 97년까지는 버스를 사서 직접 네. 운전기사, 가이드까지 해서 직원을 5명 둔 회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한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3박 4일 투어를 했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에서 오시면 첫날은 시애틀, 둘째 날은 국경을 넘어가서 밴쿠버,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은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네. 그래서 4일째는 빅토리아에서 올림픽 내셔널 파크를 건너와서 시애틀로 돌아오는 3박 4일 투어. 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시애틀에 도착해서 갈 때까지 일주일 안에 다른 그분들이 손님의 개인 업무까지 해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는 패키지로 해서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결국은 이제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나중에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공항까지.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네, 네. 손님이 그래야만 손님이 따로 렌트카를 하거나 이렇게는 물론 익숙하신 불편하죠. 분들은 괜찮지만요.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이나 그죠? 아무래도 타주에서나 타지에서 오시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찾다 보면 네. 그 찾는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원스톱 풀 서비스라고 말할 수 네,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건데 우리 이제 뭐든지 투어에다 연락만 하시면 네. 모든 것 이제 공항 픽업서부터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다 네. 담당하고 관광 안내서부터 네.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 경비도 좀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관광 경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LA나 샌프란시스코, 뉴욕이나 이런 시카고 같은 큰 도시는요. 교포들도 많고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죠. 자체 버스를 갖고 있고요. 네. 또 특히 날씨가 좋은 LA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돌아가죠. 네. 또 뉴욕이나 워싱턴 DC는 날씨가 나쁘더라도 워낙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그죠. 버스를 사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의 결정적인 단점은요. 그 여행 시기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는 거죠. 보통 네. 5월부터 5, 6, 7, 8, 9월이면 끝납니다. 겨울이 뭐 너무나 길어서 반년은 네. 겨울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어찌됐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처음 이제 공항에 내리실 때부터 다시 가실 때까지를 관광 안내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담당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이 관광 경비나 이런 것이 무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네네.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출발 인원을 4명을 잡아서, 네. 경비를 산출해가지고 그것에 맞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명이 오는데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2명이나 3명의 경우는 그분들에 맞게끔 네. 가격을 측정해서 하고요. 이 경비는, 저희가 합리적인 것이 뭐냐면 공항 픽업부터 차량 대여, 네. 가스비, 안내비용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1일 시내 같은 경우는 300불에서 350불 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입장료나 식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을 네.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4명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80불 정도, 80불 미만이 되는 거죠. 싸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요. 시애틀을 벗어나서 레이녀라든가 네. 원거리인 경우는 한 50불 정도가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또 시간적으로 한두 시간을 더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에 맞추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1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조정이 돼서요. 네. 되지만 다만 10명 이상 될 경우 차량 문제가 있으니까 차량 대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 가이드 이렇게 해서 300불에서 350불 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일테면 이제 맞춤형 관광이 돼서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네. 관광 일정을 조정해 주시는 거 이것도 좀 아주 차별화된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런 관광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든지 투어의 대표 우서방 우옥균 사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행 전문가로서는 벌써 캐리어가 많이 쌓이셨네요. 네.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20몇 년? 이제 횟수로는 이제 20년이죠. 20년. 잠시 쉬는 동안에도 저는 여행 컬럼을 계속 써왔고요. 그러셨군요. 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시리투를 계속해 왔고요. 네, 네. 그리고 손님 자체가 타주나 한국에서 오신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컬럼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포들이 직접 그 네. 컬럼을 보시고 직접 가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애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시애틀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시애틀에 그 관광 명소가 많거든요. 네. 산, 바다, 호수, 섬, 사계절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주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 국립공원만 3개입니다. 3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애틀에서 네. 사시는 분들이 아는 국립공원은 2개밖에 모릅니다. 마운트 레이니어 너무 잘 아시죠? 네, 캐스케이드 있고. 네, 올림픽 국립공원 너무 많은데요. 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아, 왜 그러냐면 네. 시애틀 좀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한 번 갔다 오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손님 많습니다. 왔다 하면 마운트 레이니어만 소개해주고. 예, 예, 예. 네, 큰 마음 내게 이제 올림픽 내셔널 파크로 가죠. 네. 어쨌든 지금 네. 미국 내에 53개 그 국립공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도표상에 나와 있는 건 57개가 넘습니다. 네, 이제 더 늘어났군요. 예, 더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여기 있다는 건 대단한 대단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더 재밌는 것은요. 네. 시애틀에 오시는 분들한테 시애틀 사는 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네. 알아서 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네.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컬럼을 쓰게 된 동기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니어 국립공원을 가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레이니어 국립공원을 간다 그러면 시애틀 거쳐서 타코마 거쳐서 타코마 쪽으로 들어가는 네. 그 140, 남서쪽 127 입구로 들어가서 인가요? 파라다이스 네. 가는 곳으로 맞아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도 있잖아요. 네. 반대편까지 하면 모두 5군데가 있습니다. 봐야 될 때가. 들어가는 데가.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국립공원 하나만 보는데도 그게 일주일 다양하다는 걸리겠네요. 국립공원 하나만 볼래도 일주일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보는데도 그렇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행과 함께 살고 계신 여행 전문가 우서방, 뭐든지 투어 대표이신 우옥균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페드로웨이 98도 신세계 마트 안에 오픈한 늘봄 식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8시인데요. 가게는 벌써부터 문이 열려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양도수밥이요. 요거 남친이요. 바지락 칼국수 2그릇이요. 정신없이 바쁜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돌솥밥에 밤과 대추 은행이 어우러져서 달콤하고 그야말로 웰빙식이 따로 없는데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구찜은 아구찜대로 얼큰하고 바지락 칼국수는 국물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역시 한식경의 25년 요리 주방장이 새로 오시니까 확 바뀌었네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늘봄 식당이요. 네, 저는 지금까지 페드로웨이 98도 자리에 뉴월 마켓 위치한 늘봄 식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늘봄 식당 전화 206-249-8161.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행이 좋아서 여행과 함께 사는 여행 전문가 우서방 우옥균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투어의 대표이신 20여 년 경력의 우리 여행 전문가시죠. 자, 아까 이제 시애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 이쪽에 네. 사는 사람조차도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는 분들도 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도 네 먹고 살기 다녀보시는 게 바쁘니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듣기에는 이 워싱턴주 지역에 가볼 만한 관광지가 한 55개는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 못 가봤어요 저도. 근데 네. 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누가 한국에서 온다든가 네, 친구가 온다든가 친척이 올 적에 자신 있게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명소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훑어봐 주세요. 네, 우선 시애틀만 해도요, 일반적으로, 교포들이 하루에 볼 것을 시애틀을 진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틀 내지 3일을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느 도시나 시리 패스라는 그 입장료를 함께 담은 쿠폰을 팔아요. 그래요? 예, 시리 패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리 패스는 일반적으로 시애틀 같은 6개의 명소를 그냥 각자 가려면 네. 약 140불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네. 시리 패스를 사면 72불이면 됩니다. 반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요 그런 거를? 그거는 스페이스 니들이나 네. 알고시 크루즈 타는 곳이나 네. 보잉 박물관이나 수족관 오, 어디서나 네.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네, 시리 패스를 네. 삽니다. 그 대신에
하루에 6군데를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한 군데는 최소 2시간 이상을 그죠. 봐야 되고 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보통 그걸 이틀에 나눠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를 보더라도요. 시리패스를 사시면 여기 계신 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명소들도 네.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몰랐네요. 예,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43불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 같으면은 거의 돈을 많이 절약하는 거네요. 600불 돈을 갖다가 네. 거의 절반인 네, 그렇죠. 300불 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그 예, 여행 예.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느 도시나 시리 패스라는 게 꼭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시애틀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네. 가볼 만한 데가 어떤 데인지 한번 훑어봐 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시애틀은 1960년까지는 정말로 미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는데요. 1962년에 시애틀의 상공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월드 페어, 세계 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 단계가 뭐냐면 현재 스페이스 니들이 있는 네. 시애틀 센터를 개장하면서 월드 페어, 세계 박람회를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1962년입니다. 아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애틀이 알려져서요. 지금은 미국 서부에서는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그럼요. 저희 북쪽에 있는 시애틀, 그렇죠. 남쪽에 샌프란시스코, 네. 그다음에 이제 LA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유명하고요. 네. 뭐 이미 다 시애틀 하면 첨단 산업, 음. 보잉 항공사, 마이크로소프트, 막 아마존닷컴, 네. 뭐 닌텐도, 이 다 본사가 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직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밀려와서 지금 부동산 부흥과 함께 시애틀은 명소 중에 명소가 됐고요. 수준이 높은 동네. 그렇죠. 네. 앞서가는 동네. 앞서가는 동네고요. 네. 더구나 여행자로서는 너무 좋은 게 3시간 거리 안에 또 카나다가 있지 않습니까? 카나다 맞습니다. 밴쿠버. 또 3시간 거리에 오레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90년 이후부터 이 본격적 여행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손님으로 하여금 미국도 보게 하고 네. 일부지만 서부 카나다도 보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전망 있는 비즈니스가 네. 관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다 보면 역시 또 우리는 커피 문화를 무시할 수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애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는 뭐 세계적인 거고. 네네. 네. 스타벅스는 원래 그 1912년에 네. 퍼블릭 마켓, 우리 시애틀의 대표적인 장터죠. 1호점이 거기 있죠. 예, 그게 1912년에 오픈한 건데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시장 사람들의 그 아침을 깨우는 네. 그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한잔하면서 잠시 휴식하면서 잠을 깨는 스타일이 되었죠. 네. 그게 이제 1980년 이후에 스타벅스의 현 주인이 인수하면서 그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게 되는 경기가 되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또 하나의 그 시애틀의 그 아주 독특한 커피 문화인 시애틀 베스트 커피하고 투울리 커피라는 상표를 가진 두 회사가 네.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요즘에는 시애틀에 오시면 누구나 그 시애틀 베스트 커피를 맥도날드 아시죠? 네.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으로 유명하죠. 단 1불에 시애틀 사 먹을 베스트 수 있습니다. 오. 한국 사람한테는 시애틀 베스트 커피가 네. 가장 입맛에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잡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타벅스는 굉장히 진한 좀 커피에 진한 속하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진한 커피에다가 그 크림이나든가 슈가 등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중독성이 강하죠. 아. 대신에 이제 스타벅스나 툴리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순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커피 회사뿐 아니라요. 시애틀은 300가지가 넘는 각기 독특한 문화를 가진 상점에서 직접 로스팅 네. 커피 빈을 알았어. 굽고요. 네. 직접 그라인드를 해서 따라주는 회사가 독자적인 상점이 300개가 넘습니다. 오, 그래서 일부러 시애틀에 와서 커피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자도 있습니다. 비와 안개와 커피.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매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음식 문화도 좀 괜찮지 않아요? 시애틀 이민사는 이제 1850년 이후에 이제 백인들이 들어오면서요. 네. 이제 그 인디안 마지막 추장이었던 시일즈. 지금은 이제 시애틀이라고 명명된 인디안 추장을 몰아내면서부터 이제 정착이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각 지역에서 이제 각
유럽의 각 민족들이 대규모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죠. 네. 그때 갖고 온 음식들이 지금 다양하게요. 시애틀 일가에 있는 퍼블릭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2가, 3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5, 6, 7, 8가까지 네. 다양한 음식에서요. 지금 우리 그 시애틀의 음식 문화를 상징하는 다른 팜플렛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67개 민족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지금 아주 광고를 하고 있죠. 다양한 이런 음식 네. 문화가 이게 있는데 저부터도 그 일일이 다녀보질 않아갖고 네. 그 몰랐는데요. 네. 이 커피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 문화가 또 다양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네. 그 음식 자체가요. 네. 결코 비싸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15년 현재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식당에서 하려고 그러면요. 네. 10불에서 15불 정도 잡는다고 치셨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돈은 한 15,000원 정도, 만 원에서 15,000원. 네. 그 정도면은요, 아주 그 훌륭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퍼블릭 마켓 같은 데 가면요. 예. 한국 분이 운영하는 그 시장갈비라는 회사가, 장소가 있어요. 아예 한글로 시장갈비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요? 그런 데 가면 이제 비빔밥을 그 브리도에다가 말아서 은박지에 싸줘갖고 벗기면서 네.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네. 그 옆에 가면은 그 던지레 스크랩, 게를 직접 삶아서 먹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아하. 크랩을 직접 보는 데서 삶아서 찌워줍니다. 아. 그 다음에 조개숲, 네. 그것도 맛있죠. 크렘 차우다라고 하죠. 예. 그거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별로 비싸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아. 그게 좀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여행 전문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요. 네. 시애틀 베스트 푸드라고 치시면 아주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또 가서 맛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 전문가의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하루 일정으로 좀 볼만한 데가 이제 뭐 레녀 산도 있겠지만 또 뭐 다른 데가 어디가 있는지요? 지금 이제 겨울에 막바지인데요. 네. 요즘에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크리스탈 마운틴. 네, 레니어산 뒤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북 쪽인데요. 네. 시애틀에서 출발할 경우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스키를 스키장인데요.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뿐 아니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스노우보드를 탈 수가 있고요. 스노보드. 그리고 거기 가시면 미리 전화하면 주말에 가르쳐 줍니다. 스키 강사들이. 네. 네, 그래서 기초부터. 근데 직접 스키가 가서 배워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키는 넘어진 횟수만큼 빨리 배운다는 거죠. 당연하죠. 뭐 그런 거죠. 원래 세상사. 그게 뭐냐면요. 네. 그만큼 안전하게 넘어지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 네,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옛날 스케이트 같은 거 타면 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고 예. 그 감히 대들지를 못했는데 타고 나서 몇 번 네. 안내를 받고 하니까 그처럼 또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마운틴이 있고요. 네. 3월 말이 되면 저기 시애틀 북쪽에 스케지밸리라고 하는 데가 예. 있습니다. 튤립. 튤립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튤립 축제. 네, 시애틀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뭐냐면 매그놀리아입니다. 매그놀리아. 매그놀리아는 뭐냐면 목련이죠, 목련. 목련. 네. 그래서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약 5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매그놀리아라는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해변가를 끼고요. 네. 그 동네는 제일 먼저 네. 백목련하고 자색목련이 먼저 피죠. 그렇군요. 근데 목련은 재밌는 게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목련이 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화, 대포들이 피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이 되면 튤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네. 완전히 만개할 때까지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스케지밸리. 네. I5 226번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스케지밸리가 나오는데요. 엄청나죠, 거기를 가면 합니다. 네.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해서 네, 그렇습니다. 스케지밸리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튤립 축제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또 경사죠. 봄철이면 4월이면 네. 거기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네. 네, 거기를 그냥 올라갔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요. 네. 튤립밭을 거치면 그 다음에 그 옆 동네가 아주 유명한 150년 된 동네가 있어요. 네. 라코너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네. 150년 된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바닷가에 있으면서 그 워싱턴주에 유명한 골동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쇼핑을 하면서 거기에 또 그 생선 아하. 요리를 하는 피쉬앤칩 그렇군요. 생선을 튀겨주는 네. 그런 음식점이 있고 거길 돌아와서 20분 도로 가면 윗비 아일랜드라는 곳을 한 바퀴 돌아서요. 일주를 해서 네. 예, 그 클린턴이라는 데서 배를 타면 네. 머킬티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페리를 타고 건너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하는 코스가 하루에 아주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데를 한번 꼭 가시면 참 좋겠다는 네네. 생각 들고요. 뭐 더 많은 또 갈 데가 많이 있지만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행 전문가이고요. 뭐든지 투어 대표이신 우옥균 사장과 함께 사랑방 정답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 어머, 난 방광염 때문에 항생제를 달고 살아. 소변 관리가 잘 안 되신다고요? 세종 요로청보감이 있습니다. 빈뇨증, 잔뇨감, 방광염, 전립선 건강까지 세종 요로청보감. 안녕하세요. 세종의 데이빗입니다. 세종 요로청보감은 서울 약사 신협이 개발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천연 항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소변 관리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변 관리 걱정 끝! 세종 요로 청보감 1877-256-7671 877-256-7671 세종 요로 청보감. 세종 제품은 페드로웨이 신세계 마켓 건강 코너, 타코마 H마트 형제 약국, 레이코드 건강마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가 아픈데도 보험이 없어. 치과에도 못 가고 있네. 어르신 모르세요? 주정부에서 나온 서비스 카드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팟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교통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박희주 보험에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선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집에서 해먹기엔 번거롭고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청국장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걱정할 필요 없이 타코마 오목집을 찾으시면 끝내주는 청국장을 간단하게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복집의 자랑거리, 기름이 몸에 남지 않고 녹아내려서 뱃살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리구이도 끝내줘요. 28년 동안 한자리에서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타코마 오복집 253-582-6713 맛있겠다. 리누드 A1 식당 장비 폐점 세일. 지난 10년간 새로 식당을 오픈하시는 분과 함께했던 리누드 A1 식당 장비가 2월 말로 폐점을 하게 되면서 1월 26일부터 3주간 식당 장비에서 그릇 등 식당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전품목 30%에서 70%까지 왕창 세일합니다. 새로 식당을 하시고자 하는 분, 식당 장비와 식기를 바꾸고자 하는 분께 절호의 찬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미뤄왔거나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들 지금 사두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폐점 세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누드 A1 식당 장비 문의전화 425-673-8949번 425-673-8949번.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행 전문가이며 뭐든지 투어의 대표이신 우서방 우옥균 사장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 워싱턴주에 갈 곳이 그렇게도 많은데 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와 뭐 섬 이런 게 다 어우러지는 이런 동네가 어디 미국 내에도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흔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갈 데가 많은데 뭐 평생 가도 다 못 갈 것 같아요. 뭐 여행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가실 적에들 되게 보면 아무래도 좀 이 장비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뭐
또 지도 보는 방법도 좀 알고 그래야겠죠. 워낙 땅이 커서. 네. 특히 이제 시애틀에 오시면요. 네. 시애틀에 사시는 분인지 네. 방문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네. 시애틀에 오셔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계신 분들은 시애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애틀에서 예. 별로 우산 쓰는 사람이 네네. 없죠. 왜 그러냐면 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쳤다 하기 때문에 네. 우산을 자주 잊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은 꼭 갖고 있는 게 윈드 자켓입니다. 윈드 자켓. 바람도 맞고 비가 오면 후드를 모자로 삼아 그렇죠, 쓰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래서 방수가 되는 윈드 자켓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애틀에서 여행할 때는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윈드 자켓. 네. 두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장갑이 있어야 됩니다. 장갑. 그게 털장갑이든 면장갑이든 꼭 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가 났다 비가 왔다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해가 나면 여기는 너무 자외선이 세기 때문에 안경,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필요한데요. 선글라스 안 끼면 우리 늘 제가 손님한테 늘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햇살이 세다는 얘기죠. 그럼 발라야죠 좀 또. 예. 그래서 선크림은 기본이고요. 선크림. 선글라스가 꼭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게 네. 둥그런 모자든 야구 모자든 있어야 네,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한다면 꼭 담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담요, 블랭켓. 네, 바람을 맞게 되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담요를 감싸서 몸을 감싸야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차에 들어와서 네. 반드시 바로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응급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예. 네. 네, 윈드 자켓, 장갑, 선글라스, 모자, 담요, 네. 그다음에 상비약 이건 꼭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트리플 A 카드입니다. 트리플 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아메리칸 오토 어소시에이션 카드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필요성이 뭐냐면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트리플 A 카드에 보면 이머전시 컨택하는 전화를 하면 네.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 동안 1시간 이내에 오게 돼 있습니다. 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플라이 타이어가 됐다. 네.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할 경우는 전화를 하면 내 타이어 사이즈를 아예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의 경비를 받고요. 네. 그 서비스 차지는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트리플 A 카드를 샀을 때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종의 안전보험입니다. 네. 지도 보는 방법이 또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땅이 넓잖아요. 예. 그래서 길을 잊어버려요. 방향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네. 이것만 아시면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제가 네. 3년 동안 갈 건 단 1분 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요, 13579 이렇게 홀수로 끝나는 도로는요. 네. 무조건 남북입니다. 13579는 남북. 네, 끝에 숫자가. 예를 들어서 홀수, 저희가 네. LA부터 카나다 북쪽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I5죠. 5번 도로죠. 홀수죠. 네. 홀수. 이건 남북입니다. 남부로 가는 도로. 예. 그리고 101번 남북입니다. 네. 103번 남북. 이런 식으로 그죠. 홀수로 끝나는 도로는 무조건 남북이고요. 반대로 2번, 20번, 90번 무조건 동서입니다. 그렇죠. 동서죠. 네.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카나다는 안 그렇습니다. 카나다는 안 그렇군요. 네. 카나다는 공교롭게도 일본 도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어느 상원의원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그러대요. 도로 네. 시스템이. 잘 만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 시내에 들어갔을 때 스트리트는 약자로 ST라고 쓰죠. 네. 두 글자죠. 그죠? 두 글자. 동서입니다. 네. 그리고 에비뉴는 AVE 세 글자죠. 홀수죠. 네. 이건 남북입니다. 그렇군요. 그 스트리트와 에비뉴가 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여러분은 있군요. 네. 홀수는 남북, 네. 짝수는 동서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 그런데 그렇군요. 만약에 네. 저희가 이제 북쪽으로 5번 도로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네. 90번 도로가 잘못 들어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홀수번호를 찾아가야죠. 그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대로 계속 가셔요. 진행 방향으로 가셔서요. 네.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가솔린을 연료를 충분하게 주유를 한 다음에 네. 물어보면 지나가는 사람이요. 자기 방향을 돌려서까지도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맞아요. 미국 사람들 참 네.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테이션 종업원이나 네. 거의 주변에 있는 분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그 대신에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네. 반드시 두 사람 이상한테 물어보라는 것.
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른다는 말을 안 하고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그래서 2번 이상 물어보고요. 네.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주유소는 반드시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안전한 길로 접어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 고속도로의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 알고어 전 부통령의 아버지라고 그러대요. 예, 고어 상원의원이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네. 시스템. 그러니까 엑시시 1에서 2까지는 1마일. 평균 1마일인데요. 네, 거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동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동부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동부에서는요, 네. 또 동부와 서부를 비교한다면, 네. 동부는 출구와 출구 사이가 1마일이 아니고요, 5마일, 10마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반면에 동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서부의 도로를 만들 때는 네. 평균 1마일씩 1엑시스로 출구로 만들어 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오레곤주 북쪽에 워싱턴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애틀 오는 도로가. 그러면 오레곤 다리를 지나자마자 1번이 시작되죠. 네. 그래서 카나다 국경까지가 몇 번으로 끝나냐면 277입니다. 277. 그러니까 정확히 about 277마일이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평균 60마일이니까요. 277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달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 배웠는데 예를 들면 60마일로 달릴 경우에 이 10에서 엑시 30까지 가는 건 30분 정도. 3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걸리니까 참 편하고 네. 또 마일 수나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것도 다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발 전에 대략 어느 정도 가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선진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알고 대통령이 그 아버지를 좀 닮으려고 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정보고속도로. 요즘에 어떤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이 바로 또 정보 속의 고속도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루 일정으로 갈 만한 데도 있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시간 있는 분들은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이 주변 지역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천할 만한 데는 어디가 있어요?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레이니어를 하더라도요. 네. 시애틀 출발해서 페더럴웨이 타코마를 거쳐서 남서쪽 입구로 들어가면 파라다이스가 나오죠. 네. 거기를 넘어가면 그 크리스탈 마운틴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일주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멀리 걸리고 보통 한 12시간 걸리거든요. 많이 그래서 아예 그걸 충분히 즐기시려면 파라다이스 인근에서 산장에서 주무시면 되고요. 네. 그 파라다이스를 가기 전에 그 남서쪽 입구에 한국 분들이 하는 산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1박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그 주변에 그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산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작을 떼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마운트 레이니어 우에 그 파라다이스에서 1박 하려면 돈을 많이 받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안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에 파라다이스 인이라고 있죠. 통나무로 지은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언제 지었냐면 레이니어 국립공원이 189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미 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1박하면은 물론 여름 시즌은 3개월, 4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지만요. 네. 주중에는 그래도 좀 한가합니다. 가면 보통 아주 침대만 하나 있고요. 잠만 자는 영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좁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140불부터 250불짜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2인이 여름 시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40불 정도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봐요. 그리고요. 바로 거기서 창문에서뿐 아니라 바로 내려가면 발코니 내려가면 바로 맞은편에 1년 내내 보이는 만년설 레이니어산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따지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전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주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박 3일, 3박, 그러니까 1박 2일 이상을 가려면요.
시애틀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포틀랜드, 오레곤주의 가장 큰 도시죠. 포틀랜드 네. 거쳐서 동쪽으로 가시면 그 가니타 리조트라고 해서 인디안 온천이 있습니다. 네. 인디안 온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레곤 비치라고 하죠. 오레곤 해변에 있는 가장 멋있는 해변 도시가 있는데요. 네. 시사이드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캐논 비치라고 있죠. 캐논 네, 비치. 캐논 비치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캐논 비치는 게 파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노래 중에 바이섬이라는 노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캐논 비치에 올라가면 그걸 보려면 이콜라 스테이트 파크라는 곳에서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요. 아하. 눈앞에 그 파편들이 그 바위 섬들이 펼쳐집니다. 네. 수십 개가 펼쳐지는데요. 가장 큰 바위가 큰 동상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으로 따지면 한 500여 명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와, 네. 그거부터 이렇게 줄줄이 파편처럼 쭉 이제 군도처럼 펼쳐졌는데요. 일부러 네. 꼭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바다새와 물개들, 그다음에 씨라이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캐논 비치를 거쳐서 계속 내려가면 뭐 링컨 비치라든가 그다음에 플로렌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네. 플로렌스는 물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 그래서 씨라이언 케이브라고 해서 씨라이언 동굴을 엘리베이터 타고 200피트를 내려가면요. 네. 제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데서 100m 전방에 네. 그 집채만한 순놈이 네, 그 송아지만한 암컷들을 한 30-40명을 딱 거느리고 딱 버티고 있는 네. 바위 꼭대기에 올라간 있는 모습을 네. 바로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그 씨라이언 케이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볼거리가 많네요. 네. 네. 또요? 남쪽으로만 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레곤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네. 워싱턴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내셔널 파크가 또 유명하죠. 그죠. 네, 올림픽 내셔널 파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허리케인 리츠라고 해서 네. 해발 2000m 고지까지를 차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그 옛날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음악 네. 영화가 있었죠. 예. 마치 그때 그 영화의 주인공 마리아가 뛰어놀았던 장면, 그 알프스를 배경한 맞습니다. 그게 그 영화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하시는 잔디밭에서 만년설 그 올림픽 내셔널 파크의 만년설 3,000m 이상의 네. 20개 이상의 봉우리를 보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겨울에 가면 더 좋더라고요, 거기가. 막 구름이 막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워낙 그 눈이 쫙 덮여 있는 전경.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10월 말부터 3월 달까지는 눈 때문에 크로즈를 합니다. 네, 그런 게 그래서 있겠죠.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4월 말부터 오픈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림픽 내셔널 허리케인 리츠를 본 다음에 거기서 약 1시간을 더 가면 네. 솔덕 핫스프링 온천. 있죠. 온천이 네. 있죠. 예, 예. 네, 네. 그 솔덕 온천이 또 유명합니다. 네. 1940년대만 해도 객실을 100개 이상을 갖췄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누군가의 그 실수로 인해서 전소가 되고 아하. 지금은 이제 그 동그랗게 그 뜨거운 물과 약간 네.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동그란 이렇게 그 앉아서 그 할 수 있는 온탕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사이즈의 풀장이 찬물이 이렇게 돼 있는 네. 온천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볼거리가 거기 참 많더라고요. 마운트 레니어. 마운트 레니어 아니고. 그 올림픽 내셔널 파크. 예, 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 거기서 아주 묵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커서.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첫날은 허리케인 리츠하고 솔덕을 네. 가고요. 솔덕에서 하루 자고요. 네. 그 다음날 어디 가냐면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니어베이. 미국의 끝 중에 끝입니다. 서부 끝. 미국의 끝. 네. 서북쪽 끝. 거기서 배를 타게 되면 트럭 사이즈의 헐리벗. 네. 그걸 잡을 수 있는 배를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 엄청난 큰 갈고리로 권총을 쏴서 죽이고, 네. 샷건이나 권총을 쏴서 그 헐리벗을 죽이고, 그 갈고리를 해서 끄집어내는 네.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걸 예약하시면 직접 가서 2시간 이상 파도가 5m 이상 치는 데 바다 가서 헐리벗을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우와. 또 바닷가에서 직접 가서 자기가 직접 낚시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네. 또 거기를 돌아와서 가면 뭐가 있냐면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고 이끼가 많은 지역. 그래서 호레인이라고 하는
호 레인 포레스트. 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숲이라고 해서 레인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이름은 호 레인인데요. 예.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끼가 얼마나 크냐면요. 큰 창문 5개 정도가 이끼 모양으로 그 크기가 네. 그래서 바람에 마침이 나무에 큰 치마를 입히는 것처럼 출렁출렁할 정도로 네. 이끼가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바로 올림픽 내셔널 파크 뒤에 있는 호레인 포스트하고 석양을 보러 네. 루비 비치를 갑니다. 거기서 30분 루비 비치도 아름답더라고요. 네네. 거기가. 루비 비치 가시면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 야생 미나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낚시를 해서 펄치를 잡아서 네. 야생 미나리를 따서 직접 네. 찌개를 끓여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루비 비치도 또 아기자기하게 예. 아주 이쁘고요. 볼만한 데가 참 많거든요. 그죠? 네. 이쪽 그 아이다호나 몬타나 쪽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다호는 이제 뭐 너무나 감자로 유명하죠. 감자. 네, 그죠. 우리나라 하면 강원도에 속하는 감자도 건데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봤는데요. 감자의 종류가 약 300가지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저희가 마켓에서 볼 수 있는 건 한 6개 내지 10개 정도가 있죠. 네. 재밌는 것은 그 중에 그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칩을 만드는 감자가 따로 있는데요. 네. 그 감자 크기도 크기지만 그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이 뭐냐면요. 슈스트링이에요. 슈스트링. 구두끈이에요, 구두끈. 그 정도로 길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 재밌네요. 그래서 그 아이다호주는 이제 감자도 유명하지만 코딜레인이라는 네. 이름을 가진 데가 있는데요. 뭐 호수 같은 데더라고요. 저게. 예, 호수 주변에 네. 그 잔잔한 호수에서 그 사방이 호수인 호텔이가 있고요. 호텔도 네, 있고요. 맞아요. 그 코딜레인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이나 페어나 똑같이 잔디가 다 그린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이 계속 굴러다닙니다. 아하. 러프에 빠지는 법이 없고요. 네. 거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캐디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4명마다 1명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거리를 다 측정해주고 어디로 쳐라 하고 조언도 해주는데요. 그 위아래가 하나는 통짜 작업복 같이 생긴 옷이 네. 있죠? 네. 네, 일명 정비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양의 옷을 입고 네. 다니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각 홀마다 위스키 통에다가 네. 찬물을 담가갖고 거기다 사과를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티샷을 하기 전에 네. 사과를 먹으면서 티샷을 합니다. 왜 먹느냐면 그 신맛에 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먹을 때마다 영양을 보충한다. 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코디레인.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네, 네. 중간에 직접 노를 저어서 티샷을 한 다음에 직접 놓아서 그 퍼팅을 한 다음에 다시 놓아줘서 나오는 파트리 맞아요. 홀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네, 가면 네. 반드시 증명서로 해갖고 네. 사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쳤다. 맞아요. 그거 물에다 많이 빠뜨리겠더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네. 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퍼팅하고 또 다시 나와야죠. 네. 그 잘때 더 설명한다면요. 더 재밌는 네. 것이요. 거기가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서요. 네. 그 170야드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를 우드로 쳤다간 다 퐁당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이나 3번으로 그 롱샷을 쳐야지만 그게 안전하게 네. 그린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럼 또 아이다호도 있고 몬타나도 뭐 거기 그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뭐 이런 예, 영화. 몬타나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존 덴버라는 가수가 얘기한 네. 것처럼 그 몬타나 스카이라고 하죠. 네. 밤에 자다 보면요. 바로 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투명하고요. 별이 반짝이고요. 그다음에 더 멋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배경이 됐던 빙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는 산 중턱에 엄청난 크기의 호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보트를 타는 재미도 있고요. 네. 거기서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운전하면서 벌벌 떨었던 데가 바로 빙하 국립공원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요, 몬타나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속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속도 제한 75마일로 하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냐면 84마일까지는 스피드를 해도 네. 교통경찰이 잡지 않습니다. 근데 85마일을 넘기는 순간 75마일부터 계산을 해서 벌금을 매깁니다. 네. 재미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몬타나를 가는 이유는 그 옐로스톤을 가는데 꼭 거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여기 시애틀을 기점으로 정말 그 가볼 만한 관광지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들 가셔서 또 다른 지역에서 손님 오시면 안내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국 라디오한국 홈페이지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서방의 여행 이야기 동영상을 방송하시잖아요. 네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라디오한국 홈페이지 라디오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우서방의 여행 이야기 동영상 화면을 여러분 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기다 내용을 많이 담아 주실 거죠? 어떤 내용 담아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또 네. 만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많은 분들이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비록 못 가지만 가서 현장감을 있게끔 여행을 좀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화면으로 쭉 네네, 보여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네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가봐야 되겠다 하면 이제 네. 뭐든지 투어로 연락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더 좋고요. 네. 그 여행에 관한 문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직접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네. 그동안에 찍어놓은 여러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유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렇군요. 언제든지 원하시는 지역, 서북미에는 그 밴쿠버, 카나다, 로키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거를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좀 안내해 주세요. 네네. 제 전화번호는요. 206-743-7586. 206-743-7586. 네. 743-7586. 7586번을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네. okkyun@gmail.com입니다. 네. okkyun@gmail.com. 네. okk, 그 다음에 yun, 네. 그 다음에 골뱅이 gmail.com을 해주시고요. 206-743-7586, 743-7586으로 문의하시면 또 여행에 관한 문의, 또 여행 가실 때 또 연락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또 관광 프로그램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얘기는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시간 가도 한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아직 안 가보다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서방의 여행 이야기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행도 즐기시고요. 또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여행 떠날 때 뭐든지 투어에 우서방 우옥균 사장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743-7586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누구나 여행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가 여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하는 것도 여행이죠. 그렇죠. 네, 여행은 우선 즐거워야 되는데요. 네. 3가지 조건이 꼭 갖춰야 됩니다. 우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건강이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민 생활에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 시간을 내셔서 또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관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관광은 볼관자하고 빛광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그 삶의 즐거움도 느끼시지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행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자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또 보면서 내가 보고요. 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좋은 또 관광 스토리 전해주는 거 얼마나 또 이렇게 즐겁습니까? 그게 즐거움이죠. 네. 참 여행 봄철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행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시는 그런 또 새 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이 좋아서 여행과 함께 사는 여행 전문가 우서방 모셨습니다. 현재 뭐든지 투어의 대표이시기도 하죠. 우옥균 사장과 함께 사랑방 정답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